혹시 나는 대한민국에서 평균은 될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괜히 불안해서 30대 평균 자산, 평균 소득 이런 거를 막 찾아보게 되잖아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평균 순자산이요 6억 원에 가깝다라는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금액이 커서 좀 놀랐습니다. 이런 거 보면 나만 뒤처지고 있나 불안하죠. 그런데요, 이 평균 6억이라는 수치에는요 치명적인 착시와 오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수치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요 부자가 되는 거를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나라의 평균 순자산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짜 자산의 구조화요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5년도 7월 기사인데요. 부채 빼고 6억 자산이 대한민국 평균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이거는 보니까 한국은행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바탕으로 한 거고요. 가구당 가계 순자산이요 5억 8,916만 원으로 계산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순자산이 6억 원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2024년도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니까요 자산 형태나 제도 부문별로 구분해서 작성을 한 것이더라고요. 이 자료는요 가계의 어떤 연령대나 가구 원수로 자산을 파악한 거는 아니라서요 이 자료로는 연령대별 평균 자산은 알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라는 자료를 찾아봤고요. 이게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게 그해 3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해서요 그 해에 12월에 발표를 하는 거라서 2025년도 조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 12월 결과를 보면은요 가구당 평균 순자산이요 4억 4,894만 원으로 나옵니다. 이 순자산은요 가구의 자산 5억 4,022만 원에서요 부채 9,128만 원을 뺀 거죠. 대략 4억 5천만 원이 순자산인 겁니다. 그런데 이 평균이라는 거 자체가요 부유층 자산이 끌어올린 수치잖아요. 그럼 중앙값 중위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자료에서 순자산 구간별 분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6.9%가요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합니다. 절반 이상은 3억 원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4.5억 원이 평균이지만은요 중위값은 또 다르죠. 이 중위값은요 가구의 순자산을 금액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요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순자산 금액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값이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30대 평균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자산 분포를 보면은요 30세에서 39세의 평균이 3억 6,175만 원이고요. 중앙값은 2억 6,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40대 평균 자산은요 5억 6,122만 원이고요. 중앙값은 3억 9,380만 원이죠. 30대 자산의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가요 9,275만 원입니다. 그리고 40대 자산의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는 더 크죠. 1억 6,742만 원에 달합니다. 이거는 그만큼 이 세대 내에서도 자산 분포의 불균형이 좀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상위 계층의 자산이 평균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1인 가구의 자산 평균을 보시면은요 2억 1,217만 원입니다. 전체 가구의 평균 5억 4,022만 원의 약 39% 수준이죠. 그리고 이 1인 가구의 자산의 중앙값은요 9,548만 원입니다. 평균 자산인 2억 1,217만 원과 격차가 좀 크죠. 1인 가구 내에서도 극심한 양극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숫자의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몇 가지 착시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평균 자산이라는 거는요 나이를 완전히 무시한 평균입니다. 사회초년생부터 은퇴한 60대, 70대까지 모두 한 줄로 세워놓고 계산한 그런 평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1인 가구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통계이기도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평균 5억 4,022만 원인데요. 1인 가구 평균이 2억 1,217만 원인 겁니다.
그리고 이 평균이라는 지표 자체가 왜곡이 된 지표라는 겁니다. 많이 가진 소수가 전체의 평균을 끌어올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위값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월급 차이는요, 의외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지니계수라는 수치를 보면은요, 이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0이면 완전한 평등, 그리고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합니다. 여기 통계를 보면은요, 대한민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0.323 정도로요, 대기업 과장과 중소기업 과장의 연봉 차이가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인 거죠. 그런데 자산 지니계수는요, 0.606입니다. 소득의 2배 정도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를 보면은요,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은요, 국민 순자산의 증감률을 보면은 2023년도에 294.3조 원에서 1216.7조 원으로 국부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도표에서 거래 요인 항목은요, 저축이나 투자 같은 경제 주체들의 거래 활동이고요. 거래 외 요인은요, 자산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증가를 뜻하는데요. 여기 거래 외 요인이 74.7%를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4년도 국민 순자산 증가분의 74.7%가 자산 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국민 순자산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가 자산 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일해서 돈을 벌어서 자산이 증가한 게 아니라요, 이미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올라서 자산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이나 영국, 스위스 같은 선진국의 대부분에서 자산 지니계수는요, 0.7을 넘습니다.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일해서 버는 돈의 증가 속도보다요,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이런 상황이 잘못이 되었다, 고쳐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그건 바로 자산을 소유하고요, 그 자산이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이승에서 부를 얻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는 시간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진짜 이유는요, 남보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등산 중에 내가 정상에 가까운지 초입인지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자산도 똑같습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죠. 부모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를 하면서 쌓은 1억과요, 서울에서 월세 90만 원, 100만 원 내면서 버틴 1억은요, 그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남과 비교를 하죠. 중요한 거는요, 비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나만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MJ 드마코가 쓴 부의 추월차선에도 이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돈은 가치의 교환물이다. 그 가치를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면 돈이라는 건 갑작스럽게 많이 벌게 되는 것이라고요. 핵심은요, 시스템입니다. 이 나만의 구조를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 번째는요, 나는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든 컨텐츠 창작 능력이든 문제 해결 능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작은 경험과 지식이요, 누군가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그런 가치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치는요, 거창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3년 동안 엑셀로 데이터를 정리한 노하우는요, 이제 막 입사한 신입에게는요, 엄청난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시행착오 끝에 찾은 어떤 운동 루틴은요, 이제 막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큰 가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룸에 살면서 공간을 활용한 노하우는요, 이제 막 독립한 사람에게 큰 가치를 줍니다. 이 가치는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보다 먼저 해본 경험, 그게 가치입니다. 글을 잘 쓴다면은요, 블로그나 전자책으로, 그리고 디자인을 잘 한다면은요, 템플릿 판매나 클래스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코딩을 할 줄 안다면은요, 자동화 도구나 외주 개발로 제공할 수 있고요.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면은요, 컨설팅이나 강의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두 시간을 팔지 않고도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두 번째는요, 나의 시간과 자본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는가, 현재 소득의 몇 %를 미래의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루 중에 몇 시간을 이 구조 만들기에 쓰고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세 번째는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데 연결되는가, 단순한 자격증 수집인가, 아니면 진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인 건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들이 쌓이면은요, 여러분만의 자산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1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1억을 만드는 구조를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런 나만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달 수입의 30%를 자산에 투자하세요. 주식 ETF든 책 구매이든 강의든 상관이 없습니다. 미래의 나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투자는요, 나에게 복리로 미래의 수익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루에 1시간은 구조 만들기에 시간을 쓰세요. 블로그에 글쓰기든 유튜브 영상 만들기든 사이드 프로젝트든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꾸준히 해보세요. 세 번째는요, 3개월마다 내 자산 구조를 점검해 보세요. 어떤 수익원이 추가로 생겼는지, 어떤 자산이 늘었는지, 어떤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3가지를 1년만 해보세요.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5년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평균 자산을 검색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구조를 완성하고 그 구조가 만들어내는 가치를 즐기고 있을까요? 선택은요,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가요, 5년 후를 결정합니다. 평균이라는 숫자는 잊으세요. 여러분만의 부의 구조를 설계하세요. 그리고 그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을 기다리세요. 그럼 지금의 모든 불안은요, 여러분의 가장 값진 자산이 됩니다. 저희 탐구하는 변호사는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해 두시고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